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이제 얼마 한 5시간 그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이 방송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서부터는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뭐 긴장감이 좀 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시장의 어떤 예상이 그냥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브리핑 글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정해진 것 같고, 또 예상 그대로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나오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잘 가는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하루 먼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이제 미리 매수를 좀 상당량을 했어요. 어제. 그런데 오늘 다 잘 갔습니다. 다 올랐어요. 근데 저는 오늘 물론 뭐 장중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는 했지만 오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동안 잘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가기만 했고 그들끼리 순환매를 돌고 그 업종 내에서 이렇게 도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이 조금씩 보탰었다면 오늘은 그게 좀 더 적나라하게 그 잘 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던 리더 업종, 리더 종목들이 오늘 더 선명하게 잘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종과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또 아까 한 저녁 때 7시쯤이었나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장중에 그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을 지목을 해서 이 업종과 이제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들이 내일 이제 또 이제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뭐 짧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로봇주였는데, 뭐 지금은 어쨌든 기댈 수 있는 곳이 그 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그 업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 그 업종들 중에 어떤 업종, 뭔가가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숨죽였다가 또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1분기 내내 특정 업종, 특정 어떤 그 업종 내의 종목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업종 종목들이 시장을 거의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우 놀라운 그런 결과를 1분기를 지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하루라도 아니면 뭐 일주일이라도 먼저 깨달으신 분들은 더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깨달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거나 아예 모르고 계셨거나 한 분들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결산 보고서들이 막 하나둘씩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2분기에도 그 업종, 그 종목들이 갈까? 그건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또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2분기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예상하고 예단을 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그 예상이 맞다면 뭐 아주 좋겠지만 아주 그 예상이 날카롭게 정확하게 맞는다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에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뭐 매매도 하고 흐름에 맞춰서 홀딩도 하고 또는 뭐 매도도 하고 뭐 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시장 흐름에 내 몸을 내 계좌를 내 손가락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뚜껑은 이제 좀 이따 열어보면 알겠지만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는 0.5%포인트를 올리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뭐 은행주들이 좀 뭐 급락을 했다가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동결 내지는 아예 인하 논의까지 인하 얘기까지 시장에서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시장이 거의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거의 모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싱겁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뭐 금융 위기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이미 다 풀린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제적으로 미국 증시 많이 올랐고 우리 증시도 이제 오늘 좀 제법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많은 종목들이 이끌고 간 장세가 아니라 소수의 대형주의 달리는 말의 대장주 리드 업종의 대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금리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이 아직도 인상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반기 안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주식 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쯤 뒤 그러면은 대충 한 9월, 10월 가을 무렵쯤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금리 이슈는 그 1년 이상을 지금 상당히 괴롭혔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초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중에 몇몇 업종이 우리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장세에서 다시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어떤 뭔가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떤 움직임, 수급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흥미롭고 뭐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또 너무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막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몇몇 주도하는 업종을 또 주도하는 종목들을 알고 그 종목들을 담아놨는데 그 담아놓은 그러니까 종목 풀 안에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특정 어떤 라인, 이동평균선, 뭐 매물대 이런 라인을 지목을 하고 거기 그 자리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자리를 터치하고 바로 튄다든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막 나와서 그게 너무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기분도 되게 좋아요. 감사 인사를 요새 진짜 되게 많이,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은 또 지금부터 다시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잔뜩 긴장을 하고 새로운 종목, 새로운 업종들을 또 찾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올 거예요.
지금 결산 실적 나오는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그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코스피가 339 종목이 올랐고 531 종목이 빠졌습니다. 한 200 종목 정도가 더 많았죠. 그리고 코스피가 1.2%가 올랐고 코스피 100이 1.3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9 종목이 올랐고 828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1.36%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1.83이 올랐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기관이 많이 이제 샀어요. 자, 이거를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과 수급 주체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한 1시 한 50분, 2시 무렵에 제가 이제 아까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좀 캡처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걸 보시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물 지수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하고 S&P 500이 좀 빠지고 있는데 아까 낮에는 또 상승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외에서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0.27%가 하락을 해서 1,307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2.73%가 올라서 69달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낮에 오후에 있었던 1시 43분이네요. 이거를 보면은 코스피가 312 종목이 오르고 565 종목이 빠졌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줄었고 상승 종목은 더 적었는데 늘었죠. 뭔가 개선이 된 거예요. 수급이. 코스닥도 533 종목이 올랐고 972 종목이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있는 종목이 한 150 종목 정도가 줄었고 상승 종목도 140 종목이 150 종목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사고 있었고, 근데 이게 뒤집혔죠. 그러니까 오후 늦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한 거예요. 순매수로. 이게 기가 막힌 흐름이었다. 오늘 장 막판에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팍팍 터졌던 이유는 외국인이 왕창 샀다는 뜻입니다. 왜 샀을까?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오후에 장 마감하기 전에 왜 샀을까요? 이거는 미국의 FOMC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피 볼까요?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 진정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3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폭을 확대 마감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의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들이 한 150에서 200 종목 정도가 나왔고 많은 종목이 이제 코스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및 FOMC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자, 내일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이 기정사실화돼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위험 확산 시 추가 금융 지원 발언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 글 써드린 거 잠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일단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에 출석해서 은행들의 자금난이 악화돼 예금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 때문에 최근 자금난을 겪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29.47% 오르는 등 금융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셋째, 테슬라가 7.82%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드렸어요. 자, 이게 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이걸 써드리는데, 미국 증시를 보니까 테슬라가 오늘 급등을 했다. 그럼 2차 전지가 올라가겠구나.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장중에 쫙 끌어올렸죠. 그래서
뭐 오늘 이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승,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들어왔고, 에코프로 7.89, LNF 5.51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주들이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 동향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코스피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오늘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좋았고, 어디까지 올릴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강하게, 뭐 약한 게 없어요.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참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삼성물산 한 종목만 약보합 정도였고,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5% 정도 상승, 또 SK 하이닉스가 또 4% 정도 상승, 그 다음에 LG 화학, 네이버, 포스코홀딩스가 3%대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4종목이 보이는데요. 엔터주들이 오늘 좀 흐름이 안 좋았고, 또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이 4종목이 빠졌고, 반면에 에코프로가 7.86%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LNF 5.51, 펄어비스 5.15, 에코프로 BM도 4.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전기 전자 업종이 혼자 크게 올랐죠. 일진머티리얼즈가 6%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4.95, 드림텍, 대덕전자, SKI 테크놀로지가 4%대 상승이 나왔고,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메타랩스, 한섬, TBH 글로벌, 호전실업, 한세실업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송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위니아이드, 태웅로직스, 선광 세 종목이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5%대, 유유제약 이유비, 이연제약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한미약품, 대원제약, 삼성제약, 유나이티드제약까지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스타 13%대, 한스바이오메드, 앱클론, 파맵신, 피플바이오가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TNR바이오펩, 샤페론, 펜젠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433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카카오게임즈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 퍼시픽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SM, 메디톡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롯데쇼핑,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CJ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 평가정보, 유진기업, 동국제약, 시젠, 메일유업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아무래도 FOMC 제일 관심사일 텐데, 뭐 오늘 워낙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좋다 보니까 0.5%포인트를 올리는 게 이제 좀 유력했다가 갑자기 은행들이 위험에 처하면서, 이게, 0.5는커녕 0.25%포인트를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동결 내지는 오히려 하향 조절, 금리를 낮추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빚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0.25%포인트 정도로 거의 뭐 예측치를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은행주들, 그 미국의 은행주들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3,776만 달러, 실리콘밸리 뱅크 1,305만 달러 이런데요. 이 기준이 지금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 맞으니까, 잘 산 걸까? 14일부터 21일. 그래서 제가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4일이 어디냐면요. 위아래 꼬리 같이 달고 있는 이 양봉, 그 전날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매수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110달러대에서 지금 15달러거든요. 그럼 여기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신 분도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15달러대 지금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오늘도 그렇고 조금 올랐거든요. 뭐 20 몇 퍼센트씩 막 올랐는데, 문제는 그 100달러에서 50%, 뭐 40% 이렇게 빠지는 것과 이제 10달러, 15달러대까지 온 상태에서 20%가 오르는 거는 이제 3달러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치 29%가 올랐다는 것은 100달러일 때 29%가 빠질 때 71달러가 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1달러에서 다시 100달러를 채우려면은 40% 넘게 올라야 100달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잘 봐야 되고, 지금 굉장히 위태로나마 좀 위험하고 상당히 많이 까져 있는, 이제 좀 그 손실이 큰 분들도 제법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좀,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14일부터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까였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큰일인데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사는 거는 뭐 저점에서 또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점인 것 같긴 한데, 뭐 3월 중순 그때부터 만약에 지금 이 하락기를 다 맞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아마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달리는 말, 가는 해, 가는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코스닥에 올해 1월부터 올해 1월 2일부터 3월 현재까지를 놓고 가장 많이 상승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쫙 추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코스피는 뭐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최고점이 2월 7일로 지나갔고요. 지금은 뭐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 최고점 그 2월 7일에 1852원이 아니죠. 2220원이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1500원이니까 이거는 빼고요. 금양하고 코스모 신소재, 또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금양 보세요. 그러면은 최저점이 22,500원, 올해 들어서 22,500원에서 최고가가 63,700원, 오늘 기록한 거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최저가 51,800원에서 오늘 128,4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적 등락률을 보시면 금양이 157.74%, 코스모 신소재가 140%, 코스모 화학이 135%, 이수화학이 114%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2차 전지들이 TCC 스틸까지 2차 전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대거 이제 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가보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1위인데, 이게 사실은 셀바스 AI의 이제 그 어떤 계열사로 좀 더 가벼운 종목이 많이 튀어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492%가 올랐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 SBB테크 로봇주, 지금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58% 이제 올랐는데, 뭐 연초 대비니까 지금 뭐 이걸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매매를 이제 하면서 비중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셀바스 AI, 에코프로, 코난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엠로, 브릿지텍, 뉴로메카, 윈텍,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PSMC, 강원에너지, 레몬, 꿈비, 이 종목들이 지금 191% 이상씩 다 올랐고요.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계속 돌려서 사고 또 팔고, 많이 빠지면 팔고 또 사고 하는 그 종목들이 여기 대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지금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이 되게 낯익죠. 계속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1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한 20일 정도 사이에 한 두 달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바로 AI 로봇 종목들이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또 2차 전지 종목이 있고, 여기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들이 막 나옵니다. 탑머티리얼 있죠. 윤성 FNC 있죠.
그다음에 AI들 또 뭐 등등. 또 2차 석경 AT 같은 경우도 희귀광물 2차 전지 소재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다 2차 전지, 리튬, 뭐 로봇, AI,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집중돼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잘 가는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171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7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800원 올랐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19만 5천 주, 기관이 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9,000원이 올랐습니다. 뭐 개인 빼고 다 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100원 오르는데 그쳤죠. 헬스케어 기관이 15만 8천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투는 또 팔았습니다. 1,500원이 올랐고요. 위메이드 3일 연속 개인만 매수, 오늘도 1,000원 넘게 빠지면서 49,050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늘리면서 외국인들이 1,100원이 올라서 124,500원 최고가 또 경신을 했고요. 자, 오늘 탑 머티리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인데 탑 머티리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오늘 16,200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150, 코스닥 200 종목에서. 그래서 탑 머티리얼 카나리아 바이오 대신 이제 탑 머티리얼을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탑 머티리얼 뭐 하는 회사야?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산업 소부장 분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매출 비중은 사실은 전국 소재가 3.4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지금 양극재, 좀 밑에 보세요. 향후 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직접 생산 시 이를 전국 소재로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6% 100원이 빠진 61,000원, 에코프로 BM 0.7% 1,500원이 오른 21만 5천원, 셀트리온 0.13% 200원이 빠진 15만 5,900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빠진 65,800원, 위메이드 0.41% 200원이 빠진 48,850원, 코스모 신소재 0.72% 900원이 오른 125,400원, 탑머티리얼 1.34% 1,100원이 빠진 88,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241선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차 이제 고점, 1월 말에 있었던 고점 65,000원 부근을 또 뚫기 위해서 아마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번 FOMC 지나고 나면 또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어제 그제 이제 21선 딛고 어제 좀 애매한 포지션,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들 다 뚫고, 그러면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지난 고점 부근을 또 노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셀트리온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5일선 11선 저점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고, 대신에 고점에 60일선을 뚫지 못한 채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는, 한 4개월째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 60일선을 뚫고 그 다음에 241선까지 뚫고 이렇게 가면 이제 저 위에 있는 481선 고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헬스케어 이미 뚫었어요. 제가 고지라고 말했던 그 481선을 향해 이제 가면 되는데, 이동평균선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니까 아마 이 이격도 좁히는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 있는 그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위메이드도 뭐 되게 좋은 흐름이 아니고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지금 매물대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지난주에 이제 저점 아래 꼬리 달고 저점 부근, 이 부근이 아마 이번 하락세의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게임주들 어제 중국 파노 뭐 얘기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위메이드는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아마 내일도 주가가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오른다고 보면 아마도 이격도를 좀 좁히기 위해서는 내일 고점 부근에서 다시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한 며칠 눌리다가 이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온 시점에서 재차 반등 뭐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탑머티리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주가가 49,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3일 만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조금 며칠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그 흐름처럼 주가가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와서 이격도를 좀 좁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의 상승 제일 많이 상승한 상승 폭으로 액수로 이제 많이 오른 게 대웅제약이 2,400원, 금비와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00원대 올랐고 또 이수화학, 고려아연, 코스모신소재,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올랐고요. 코스닥 보면은 뉴로메카 상한가, 휴젤, SBB테크가 2,000원대, 에코프로 BM 1,500원, 피플바이오 상한가 1,270원, 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큐렉소, LNF, 에코프로, 천보, 로보티즈 뭐 등등이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애들, 오늘도 잘 갔다고 말씀드렸던 애들이 로봇, AI, 2차 전지, 뭐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을, 업종들을 체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시간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높은, 또 시초가가 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인데, 오늘 아까 제가 로봇주들 찍어드린 딱 두 종목이 여기 딱 들어와 있잖아요. 저도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7시 몇 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올려드렸던 글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들을 픽했는지 오늘 차트 이제 낮에 차트로 8종목인가 9종목인가 올려드리면서 그 중에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다른 애들이 다 업종 내에서 잘 가는데 얘네 둘이 좀 못 가더라. 그러면은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인데 오늘 오후에 좀 상대적으로 덜 갔죠. 많이 못 갔죠. 그래서 내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에가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은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럼 이거는 그 업종 내에서 이 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 순환매를 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예를 오늘 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계속 드리다가 오늘 로봇주를 가지고 이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렸던 게 딱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아마 내일은 또 로봇주들이 좀 더 잘 갈 가능성, 또 AI들 오늘 못 간 애들이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인데 지금 이미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네요. 시간이 지금 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녹음하다가 중단하고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늘어졌는데, 자, 이 미국의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그 시각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마이너스 13, S&P 500이 마이너스 3.75, 나스닥이 마이너스 29.25. 나스닥이 조금 빠지는 것 빼고는 일단 약보합 정도였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다우존스 마이너스 37, S&P 500 마이너스 3.75, 나스닥은 플러스 3.25. 그러니까 다우는 또 하락을 크게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 전환을 해서 지금 6.5,
약간 7.75 지금 다우는 계속 빠져요. 마이너스 40 가까이까지 빠졌고 나스닥은 플러스 10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우는 또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슈 지금 마이너스 40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가는 것 같고 이건 선물 지수고요. 지금 이제 현재 11시가 이제 조금 11시 아직 안 됐는데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약보합 정도로 개장 직후 상황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마이너스 0.06이네요.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는. 선물은 오르고 있고 현재 현물은 조금 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11시 그러면 이제 4시간 남았네요. 새벽 3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도 이제 발표를 할 거고 0.25%포인트 정도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점도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의 끝 지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369 12월에 나오는 점도표가 이번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표에 의해서 주가 방향이 좀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